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이 지금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곧 5월이다, 그죠? 5월이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 이제 거의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할지, 그리고 제 강좌는 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를 모르시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을 테니까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수학 강사 김동환이고요. 저는 이제 학력은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는 우리 강남하이퍼 본원 의대관 목동관에서 지금 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단과는 이제 여기 강남하이퍼 목동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이투스 온라인에서도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 이제 인강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 중이라서 학생들이 이제 제 수업을 현강 수업을 듣고 나서도 이제 온라인으로도 계속 복습할 수 있다는 게 또 저희 또 엄청난 장점이죠. 이전에는 뭐 시대인재라는 학원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수업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제 소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가 우리 아이들 바로 이 접근법 문제풀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것도 있어요. 3월 모의고사 이후 혹은 뭐 4월에 이제 이투스 모의고사가 또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 원래 4월 모의고사도 원래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5월로 옮겨지다 보니까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제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고 나니까 이제 좀 약간 가물가물해졌을 텐데 어쨌든 3월 모의고사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는 직접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많은 수많은 강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로 정말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받고 있어요. 지금 재수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이제 고난도 문항, 그러니까 30번 문제, 그리고 현재는 이제 수원수투의 킬러는 22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고난도 문항은 다 잘 풀어요. 잘 푸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잘 풀까요? 당연히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고요. 그 다음 수도 없이 해설을 들었고요. 수도 없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 풉니다. 잘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나 이제 고난도 문항 다 정복할 수 있어. 22번 문제, 30번 문제 새롭게 나오더라도 나 잘 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22번 문제, 30번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4번 문제, 13번 문제, 그냥 준킬러 문제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당연히 등장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당연히 등장하고요. 3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제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가면 신유형이라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때 학생들은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당황하고요. 그러니까 당황할 정도뿐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안 풀리는데 난 문제 풀려야 되거든. 나는 풀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 풀려야 돼. 근데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뒷문제에 손을 못 대요. 왜?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데 난 계속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뒤에 풀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럼 난 뒤에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풀어내요. 왜? 급박하니까. 마음이 막 나 빨리 풀어내야 된다니까 조급하니까 더 문제를 못 풀고 점수가 확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게 정말 수많은 학생들한테서 이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특히나 고3은 더 심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들이 많이 발생되고 저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당연히 내 강의를 들어라.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유형 대비를 무조건 해줍니다. 신유형 대비라고 하면 새로운 문제들을 여러 학생들이 많이 만나야지.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맞닥뜨려 봐야지 새로운 문제가 앞으로 내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물론 엄청 문제가 어려우면 당황할 수 좀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를 신유형을 대비하냐 하지 못하냐의 차이는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엔제 수업, 그러니까 제 포커스 수업 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를 풀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차피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죠? 어떤 건지만 조금 내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문제의 형식 자체는 되게 다르죠, 그쵸? 둘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비슷한 거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논점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논점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작년 수능 문제예요. 여기 신유형이라고 적혀놔 있고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문항의 등장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작년에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문제거든요. 14번 문제. 이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문제인데 보통 디귿이 보통 이제 기역, 디귿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이 보통 답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전,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뭐 항상 다 기역, 디귿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어땠냐면 작년에 기역을 풀고요. 기역은 맞췄어요. 그 다음 니은은 틀렸다고 확인했어요. 근데 디귿이 너무 어려운 거야. 모르겠어. 그래서 디귿을 보통 다 찍었어요. 다 맞다고. 그래서 기역 디귿을 답으로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 수능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을 만큼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고요. 왜?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당황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작년 7월쯤에 다루었던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바로 요거와 관련된 논점, 똑같은 논점을 다루던 문제였고 요걸 대비했던 친구들은 사실 이 문제를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뭐다? 신유형을 꼭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부딪혀 봐야지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쭉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민 하나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고민인데 해설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된대요. 당연히 이해가 잘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잘 풀린대. 이것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내가 시험 칠 때는 문제가 안 풀리는데 이상하게 시험이 끝나고 다시 보면 문제가 잘 풀려. 이런 형태들도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이 문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핵심적인 논점을 파악해낼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시험장에서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시험장에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해보고자 하는데 어느 강사도 사실 이 접근법이라는 수업을 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접근법 습득이라고 해놔 있고 단원별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보통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1단원, 2단원, 3단원 순으로 쭉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전 개념 학생들이 이미 단원별 수업은 이미 쭉 다 진행을 해본 상태이고 어느 정도의 개념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5월 달부터 이제 6월 모평 대비 그리고 9월 모평 대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냥 이 1단원에서 뭐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나는 얘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펜을 잡았을 때 내가 어떤 줄부터 써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게 선생님 처음에 스타트만 잘 끊어주면 저는 그 다음부터 계산을 쭉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타트를 못 하겠어요. 왜? 방향을 못 잡으니까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있는 대로 막 중구난방으로 적고 조건들 그냥 막 적어보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될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물론 여러분 학부모님들 지금 이 글은 잘 안 보이겠지만 그냥 그런 내용이 쓰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서 도형 문제를 봤어. 그럼 도형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접근법을 토대로 당연히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전에 다 다루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다 N제문항, 새로운 문항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새로운 문항을 딱 봤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겠다.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겠다라는 걸 연습시키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민이에요.
당혹스럽게 하는 4점 쉬운 문항과 준킬러 및 킬러 문제만 계속 다루고 싶어요. 많은 고등학생들, 고3 학생들, 뭐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수많은 니즈들이 바로 요거예요. 난 이미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요새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이미 고3에 있는 수원, 수투의 기출 문제들을 애들한테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당연히 수많은 강사들이 있으니까 내신 대비하는 것도 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10번은 풀어봤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는 기출 문제를 따로 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미 한 10번은 정도 풀어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너무 익숙해. 그냥 답이 다 보여. 풀이가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알아서 푸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워서 푸는 건지를 아이들이 헷갈려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또 새로운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도 문제들인데 기출 문제들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고난도 문제들을 학생들이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수업당 거의 이게 12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뒤에도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매 주간지가 나가는데 주간지에도 거의 한 50에서 70문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50에서 70문제는 그냥 고정적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 새로운 문제예요. 새로운 문제를 그렇게 고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득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물론 이제 제 수업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제 6월 달부터 혹은 5월 달부터는 학생들이 이런 형태의 공부들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기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반드시 인지시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필요성을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결국 수능에서는 고득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요새 특히나 이제 4점짜리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다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출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대비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강좌가 5월달 강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계속 쭉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수원 수투 문제풀이 접근법 정규반이고요. 수요일날 6시 반부터 그 다음에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이제 미적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미적분 문제풀이 접근법 정규반. 아마 5월 초에는 아마 실전 개념 제가 뒷부분을 조금 다 못 끝내가지고 한 2주 정도는 우리 실전 개념 수업, 기출 분석 수업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제 문제풀이 접근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부터 먼저 듣고 싶다. 근데 기출 분석 뒷부분, 특히나 많은 학생들이 미적분 적분 파트를 좀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시작부터 그냥 바로 들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김동환이라는 강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느냐, 이 강의 특징과 그리고 수업 이외, 수업 외적으로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걸 정확히 아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가 했나 안 했나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 특징인데요. 이게 사실 여기에 지금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빔이 싸지다 보니까 이 그림이 지금 잘 안 보여 있는 상태라서 그냥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기하적 관점을 통한 독해력 향상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직관을 키우는 거예요. 직관적 능력. 이 수학에서는 직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이 뭐가 많이 부족하냐면 이 기하적 관점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보통 수학을 학교에서 보통 어떻게 많이 가르치냐면 대수적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글 적는 거 있죠. 숫자씩 이렇게 적는 거. 이걸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직관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직관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얘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그래프상에서 얘 함수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많이들 몰라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22번이나 30번 문제에서 식이 적혀 있고요. 이 식을 해석해서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그래프를 토대로 너희들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봐. 이게 보통 이제 고난도 문제의 수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프로 넘어가는 걸 못해요. 정말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래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로 넘어가는 힘을 길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제일 강한 장점이,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그 강의 이제 후기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이 기하적 관점을 키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수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나 수능에서는, 요새 수능에서는 요구하는 바가 무조건 요거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길러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순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정확한 논리와 근거를 통한 이해 기반 수업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이제 직관력이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직관만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관만 가지면 아이들이 약간 야매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리고 답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나는 논리는 없어 이런 풀이가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답을 구해낼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답을 구해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수에서는 내가 나랑 잘 맞는, 나의 논리가 필요 없지만 나의 직관과 잘 맞는 문제가 나오면 정말 점수가 높게 나오다가, 어떨 때는 이 문제에서 딱 낚이게 좋게 문제를 내버리면 거기서 다 틀려요. 그러면 점수대가 확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점수의 폭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직관력이 일단 가장 우선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그 직관 이후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밖에 안 나올까? 다른 형태는 나오지 않을까? 왜 이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될까? 한 번 더 학생들한테 곱씹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논리적 해석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그냥 바로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직관력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얘들아. 그리고는 왜 이 그래프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파악해보자. 그래서 후에 논리적 해석을 학생들이 키울 수 있게 계속 제가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가 항상 다 체계적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뭐 수업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 수학 내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딱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것도 사실 많은 학생들이 되게 또 엄청 좋아하는 제 풀인데, 일반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학생들이 나는 혼자 공부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어떤 착각 속에 살 수 있냐면, 보통 이제 우리한테 오는 답지 있죠. 해설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했죠. 기하적 관점. 이건 해설지는 보통 대수적 관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수적인 게 사실 논리적인 거예요. 대수적인 게 논리적인 거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직관력보단 논리적인 걸 당연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지가 대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시간이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구누구야, 동환아, 왜 점수가 이 모양이니? 그러면 이제 학생이 대답을 하겠죠. 내가 다 풀 줄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정말 한 열의 9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열의 9은 그 얘기 할 거예요. 시간이 1시간 40분 내에 30번 문제까지 다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풀어내야 돼요. 근데 빠르게 풀어내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절대로 빠르게 못 풀어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간결한 풀이가 필요합니다. 그 간결한 풀이는 당연히 첫 번째 얘기랑 이어져요. 어떻게? 직관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바로 그려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 식을 적은 게 없죠. 여기 한 줄, 두 줄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다 그래프죠. 그리고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풀이는 딱 이런 풀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풀 줄 알게 됐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다 구성을 하니까,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강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결국은 나처럼 만들게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제 수업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포커스 교재이고요. 제가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수원, 수투, 미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점 문항, 준킬러, 킬러 한 120문항 각각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뭐 접근법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엔제 문항들 들어가 있고요. 엔제 문항에 대한 코멘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학원에 가보시면 이제 따로 이제 브로셔가 있을 거예요. 그 브로셔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뭐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지금 당장 궁금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제가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지입니다. 저 매주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이제 주간지 표지고요. 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항상 매번 이제 수업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바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테스트는 전범위 테스트고요. 당연히 새로운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복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한 10문항 이렇게 매번 테스트를 치고요. 30분 정도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10문항 정도에서 한 7문항 정도만 맞춰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도 한 50문항에서 한 60문항, 한 70문항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얘도 이제 전범위로 나갑니다. 학생들 이제는 전범위로 공부해야 돼요. 난 단원별로 공부하겠다 안 됩니다. 무조건 전범위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대처할 수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알겠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보통 다 상위권 학생들이고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수능 2, 3등급이 아니라 수능 1등급 그리고 수학 100점을 맞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아직 단원별로 하고 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킬러 모의. 요것도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 형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단원 그 범위별로 쭉 진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범위로. 얘는 이제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치는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매주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적분이랑 수원 수투가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매주 한 회차 정도는 무조건 풀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손글씨 해설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과 학생들이 내가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제가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손글씨 해설을 무조건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제가 직접 푼 풀이기 때문에 나랑 이렇게 똑같이 풀어.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 너무 식이 복잡해요. 제가 문제를 풀긴 답을 냈는데 너무 길게 푼 것 같아요.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봐. 그러면 쉽게 푼 형태, 빨리 풀 수 있는 형태를 내가 소개를 해놨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학생들이 그걸 보고 체화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24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저는 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에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제 제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에 Q&A가 있어요. 그래서 Q&A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이 오면 저는 이제 바로 그날 밤 새벽 한 2, 3시까지는 제가 계속 보거든요. 제가 잠을 한 3시에서 4시에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확인을 한다. 그래서 빠르게 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클리닉할 그 사진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한 사진만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클리닉도 이제 필요한 학생들의 대상으로 제가 남겨서 따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도 수업 이후에 아니면 쉬는 시간에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학생마다 다 난이도는 다 다르고요. 근데 학생들마다 부족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강사가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 하면 추가 자료까지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외적인 얘기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어젠가 떴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이 사교육비가 문제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또 EBS를 또 강화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EBS 연계가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다행인 건 수학은 EBS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아무리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그대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지문을 아냐 모르냐는 정말 큰 차이기 때문에.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제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똑같이 낼 수는 없어요. 문제는 무조건 변형돼서 나올 텐데 변형되면 어쨌든 그냥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거나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수원에 나오는 도형 같은 거나 미적분에 나오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그림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런 형태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수특 학생들이 뭐 문제는 이미 학교에서 다 풀고 있을 거예요. 부교재로 이미 다 풀고 있을 테니까 저는 이제 변형 문제로서 따로 이제 이건 제공을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제공하는 건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고요. 저는 강의료만 받지 다른 건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알아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도 또 마찬가지로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무료로 계속 학생들한테 배포가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후에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일주일에 1회 무조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나가는 거고 얘는 필요시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퀄리티 복습 영상 제공과 인강과 병행한다 이 얘기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휴대폰으로 카메라 찍고 이런 게 아니라 PD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영상을 다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영상이 실제 영상이에요. 그래서 엄청 가까이서 찍죠. 그래서 엄청 가까이서 찍고 그래서 학생들이 더 집중하기 좋게 복습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인강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복습 영상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전 강의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기출 분석 강의 나 기출 요 부분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럼 기출 분석 들어가서 제 인강 들어가서 그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도 더 시너지가 더 잘 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 시스템이 진행되고요. 단과 문의는 이제 강남하이퍼 목동관 여기 전화번호 쓰여 있으니까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제 강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5월이나 6월에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쭉 한번 사실 좀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네요. 거의 한 30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좀 길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얘기는 제 강좌 소개 영상 얘기는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앞으로 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학생들을 제 수업에 보내주시면 저는 학생들이랑 잘 수업 진행해가지고 높은 점수 고득점 그 수학 100점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